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방대 즉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킨 복마전 선관위의 무더기 불법 채용비리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이제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살고 국민이 참된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길은 오직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문재인 회고록의 각종 거짓말들을 강도 높게 성토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매국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먼저 부방대 총괄대표 자격으로 공개한 공지문을 통해 선관위 채용비리 피해 사례 제보를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마피아들의 자녀 불법 특혜 채용 과정에서 경력직 탈락 등 피해를 본 선의의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선관위 범죄자들을 추적해서 엄중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변호사인 황 대표를 비롯해 부방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무게감 있는 중량급 정치인 가운데 선거부정 의혹과 복마전 채용비리 부정부패 등 총체적인 선관위 문제에 가장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정치인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경욱 전 의원의 분투도 두드러지지만 아무래도 무게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무게감을 지닌 황교안 대표가 선관위 부정채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되고 선관위 마피아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과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 또 이 문제를 고리로 해서 문제가 확산되면 선관위의 더 심각한 문제, 즉 선거부정 의혹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의 단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면서 선관위 내부 징계,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선관위의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받도록 합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피해 사례 제보를 보낼 곳은 부방대 이메일인 ejarmy4@naver.com ejarmy4@naver.com이고 제목에 선관위 채용비리 피해 사례라고 적어달라고 황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 이메일의 EJ는 Election Justice, 즉 영어로 선거 정의란 뜻입니다. 그리고 army는 군대를 뜻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jarmy 그리고 숫자 4@naver.com ejarmy4@naver.com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가짜 국회의원들의 오만함을 보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22일과 23일 열린 당선인 워크숍 분임 토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 내지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협치란 단어 자체를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오만불손한 은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자들입니까?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40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21대와 22대 국회의원 자리를 꿰찬 가짜들 아닙니까? 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영문도 모르고 무참히 빼앗긴 채 가짜들의 정치 유린, 가짜들의 정치 칼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국민이 참된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길은 오직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습니다라면서 오직 나라 위한 충정밖에 없는 저의 고언을 절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국민의 경고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라 위한 충정밖에 없는 저의 고언을 절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국민의 경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문재인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짓말 회고록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문재인을 질타했습니다. 회고록은 팩트와 진실을 역사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설을 쓰거나 거짓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에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것이며, 회고록에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밝히는 이유는 김정숙 여사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인도 측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가기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다시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영부인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도 측에서 초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데 인도 측에서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인도 측에서 먼저 초청했다는 식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국민을 참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거짓말도 하면 느는 법입니다. 재임 기간 중에도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더니만 회고록마저도 거짓말 회고록을 쓰는 전직 대통령의 수준이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라고 문재인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같은 인간들은 국민을 바보로 안다고 봐야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저런 사람들이 한국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저들이 보여오고 있는 행태, 그게 어디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한국 국민은 바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해 그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상당수 한국 국민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도 그렇게 지나친 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따위 인간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저 따위 인간들에게 어떻게 투표를 해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수준, 한국 국민의 수준이 정확하게 어쩌면 그런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결국 정치인들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훨씬 더 저지는 많죠.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이재명이니 문재인이니 조국이니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까?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황 대표는 또 역시 문재인 회고록과 관련해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는 문재인의 행위를 매국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매국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내용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가 국면마다 에러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엔 탓, 미국 탓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끼리라도 종전선언을 해도 좋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려 해 미국은 문 전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미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대변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매국 행위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자청해서 대한민국을 없는 셈치고 국가지대사를 진행시키려 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없는 나라란 말입니까? 투명국가란 말입니까? 황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니,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기 멋대로 하다니요. 치가 떨립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다는 얘기가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겠습니다. 그냥 믿는 척 했겠지요. 문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여러분의 심정을 대신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지요.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매국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중량급 정치인 가운데 지금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더구나 이번에는 무더기 불법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 사례 제보까지 받겠다, 이런 방침까지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과 관련해서 문재인에 대한 단죄를 아주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인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 찾아보기가 어렵죠.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 황교안 대표 정도의 이런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는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자유파 보수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국민의힘 계열, 소위 비좌파 계열 중량급 정치인 중에 이 정도의 정치인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